서류상으로 J-20 마이티 드래곤은 인민해방군 공군의 정점입니다. 미국의 공중 우세를 깨뜨리기 위해 제작된 5세대 스텔스 포식자죠. 300대 이상 생산되어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스텔스 함대입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주하이 상공의 하늘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적어도 비행 중 스텔스 전시는 단지 포유한 것이 아니라 질식했습니다. 고중력 기동 중에 엔진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F-22라면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을 지점에서 제트기는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연기 기둥이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J-20의 미래형 껍데기와 1980년대 내부 장기 사이에 치명적인 단절을 폭로했습니다. J-20은 진정한 동급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전쟁에서 무너질 훔친 디자인과 불일치 엔진의 패치워크인 프랑켄슈타인 전투기일까요? 알고리즘은 저희가 용을 찌를 때 싫어하므로 이 채널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에게 의존합니다. 주류 헤드라인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독립적인 분석을 지원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일부 주하이의 대실수, 매트릭스의 결함, 서사는 완벽했어야 했습니다. 2025년 11월 주하이 에어쇼 J-20은 코브라 기동 미국 랩터와 춤출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초기동성 과시을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지켜보던 군사 전문가들은 두 가지 굴욕적인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시각적 신호입니다. 현대 스텔스 전투기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 불완전 연소된 연료의 연기 기둥은 레이더 신호등입니다. 본질적으로 나 여기 있다고 말하는 하늘의 거대한 화살표죠. 그것은 불완전한 연료 연소를 나타내며 최첨단 스텔스 기술이 아닌 오래된 러시아 파생 엔진의 특징입니다. 둘째, 움직임입니다. J-20은 추력 편향 제어 TBC 대신 공기역학적 표면 카나드를 사용하여 선회를 강요했습니다. 미국 F-22가 외과적 정밀도로 기술을 향하게 하기 위해 엔진을 사용하는 반면 J-20은 공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선회를 강행하기 위해 거대한 전방 카나드에만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공학적 고백이었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가 쌍용 편대를 계속해서 과대 포장하는 동안 국제 전문가들은 그 떨림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J-20이 미국이 20년 전에 완성한 핵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짝퉁 5세대 플랫폼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펜타곤 장군들을 자신감 있게 만들고 베이징의 엔지니어들을 밤새 깨어있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J-20은 실제로 미 해군에 도전할 수 있는 대양의 포식자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단지 표준화된 공군인 척하는 300대의 프로토타입 함대를 조립한 것일까요? 해답을 찾으려면 도색을 넘어 기계의 심장부 문제가 시작되는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2부 심장이식 위기, 하나의 몸, 세 개의 심장. J-20이 주하이에서 고전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 추진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J-20은 심각한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5세대 공중우세 전투기의 핵심 요구사항은 슈퍼크루즈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 속도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미국 F-22 랩터는 2005년부터 프레덴 휘트니 F-119에 의해 구동되어 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방분석가 브렌트 이스트우드가 지적했듯이 이 엔진은 우수한 동력 장치로 비교할 수 없는 항공기 기동성을 제공하며 랩터가 운동 에너지 게임을 지배할 수 있게 합니다. J-20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J-20 함대가 통일된 전력이 아니라 세 개의 호환되지 않는 엔진 세대로 분열된 물류적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것입니다. 1차 양산부는 1980년대 기술인 러시아제 AL-31에 의존하며 이는 무거운 스텔스 기체에 비해 현저히 출력이 부족합니다. 2차 양산부는 국산 WS-10C, 즉 임시방편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3차 양산부는 찾기 힘든 목표 엔진인 WS-15로 구동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듯이 중국이 첫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임시방편 엔진을 사용하여 실전 배치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서두름에 대한 작전상의 불이익은 심각합니다. 진정한 5세대 엔진이 제공하는 추력대 중량비 없이는 J-20은 미국 속도에 맞추기 위해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전술적 오류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마크 에피스코포스가 설명하듯이 WS-10의 불충분한 추력은 애프터버너 사용을 강요하며 이는 스텔스 능력을 손상시킨다. 기술적으로 말해서 애프터버너는 스텔스 전투기를 횃불로 바꿉니다. 거대한 적외선 ER 블룸을 만들어 항공기의 레이더 스텔스를 우회하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F-35의 EOTS와 같은 전자광학 센서에 보이게 만듭니다. 주하이에서의 시각적 증거는 이러한 비효율성 21세기 기체를 밀어붙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불량한 연료, 공기 혼합비와 20세기 연소 기술의 징후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렇다면 구원자인 WS-15는 어디에 있을까요? 2023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J-22 마침내 2개의 WS-15를 장착하고 비행했으며 관찰자들은 WS-10과는 다른 둔하고 깊은 굉음을 언급했지만 대량 생산은 여전히 재앙입니다. 병목 현상은 야금술입니다. 구체적으로 저 바이패스 스텔스 엔진의 극한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를 일관되게 제조할 수 없는 중국의 능력 부재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제커리 연은 시험 중 WS-15 엔진이 말 그대로 폭발한 치명적인 실패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군사 소식통을 인용하여 기술자들이 특정 단일 품목에 집중할 때 최첨단 품질의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첨단 기술을 대량 생산을 위한 표준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F-22 함대가 단일하고 전투에서 입증된 표준으로 운영되는 반면 J-20 함대는 프로토타입과 임시방편의 혼합물이며 중국 산업이 아직 신뢰성 있게 만들 수 없는 심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부 타협의 물리학, 단검이 아닌 창, 분명히 해야 합니다. J-20은 위험한 기계입니다. 하지만 저격 소총이 위험한 방식 멀리서는 치명적이지만 총열을 잡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면 서툴고 취약한으로 위험합니다. J-20의 디자인은 자체 엔진 실패의 죄수입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이 엔진에서 충분한 추력을 생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체에서 양력을 생성해야 했습니다. 제트기를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 카나드들을 기억하십니까? 에너지 관리에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스텔스에는 재앙입니다. 국가안보저널에 기고한 해리 카지아니스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카나드는 스텔스 방정식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스텔스 항공기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독립적인 RCS 시뮬레이션은 이 디자인의 진정한 대가를 드러냅니다. F-35가 넓은 정면호에 걸쳐 균일하고 낮은 관측 가능 신호를 유지하는 반면 J-20은 상당한 RCS 스파이크를 겪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에서 사용되는 X밴드에서 J-20의 정면 RCS는 약 4dBSM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F-35와 비교하면 F-35는 편안하게 약 12dBSM에 위치합니다. 레이더 용어로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F-35는 형상만으로도 한 차원 더 스텔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정적 프로필일 뿐입니다. 레이더파에게 움직이는 카나드는 날개가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J-20이 기동할 때 그 카나드들은 편향되어 순간적이지만 거대한 레이더 반사를 만듭니다. 이는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레일리 산란에 취약한 모든 움직이는 수직 안정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J-20이 진정으로 스텔스한 매우 좁은 안전지대 중심에서 약 15도 벗어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좁은 원뿔 밖이나 선회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것은 불이 켜집니다. 브렌트 이스트우드는 J-20의 스텔스는 의심스럽다며 카나드뿐만 아니라 미국 제트기에서 볼 수 있는 톱니 모양의 덮개가 없는 노출된 엔진 노즐에 의해 손상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J-20을 후방에서 레이더에 매우 잘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물리학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마크 에피스코포스는 2018년 인도 공군이 러시아 레이더를 사용하는 4세대 제트기인 30MKI 전투기가 티베트 상공을 비행하는 J-20을 성공적으로 추적했다고 주장한 굴욕적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 다노아는 공개적으로 수-30 레이더는 충분히 좋고 수많은 킬로미터 밖에서 그것을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4세대 러시아 레이더가 히말라야 상공에서 스텔스 전신을 추적할 수 있다면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의 AN/SPY-6 레이더는 그것에 무엇을 할까요? 이 취약점은 제-20의 전체 교리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단검이 아닌 창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잭 버크비는 제-20이 내부 기관포를 생략한 것은 감독이 아니라 교리적 내기라고 설명합니다. 베이징은 제-20을 시아박 BVR에서 장거리 PL-15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 공중급유기와 AWACS 비행기를 공격하는 데 최적화된 선견선살 킬러로 봅니다. 하지만 이 철학은 적이 당신을 보기 전에 죽는 완벽한 시나리오에 의존합니다. 브렌트 이스트우드는 총의 부재를 보너스 결함이라고 부르며 마지막 방어선을 제거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제-20이 머지에 강요당하면 무장하지 않은 채 도착합니다. 내부 기관포가 없습니다. 이원선의 전투에서 에너지를 유지할 추력대 중량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하이 에어쇼가 증명했듯이 전화부스에서의 칼싸움에서 이길 인첩성이 부족합니다. 사부 소프트웨어 공백 훔친 청사진, 없는 데이터. 엔진이 전투기의 심장이라면 소프트웨어는 그 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20의 프랑켄슈타인 본성이 가장 명백해지는 부분입니다. 제-20의 항공 전자장비가 미국 기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은 국방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카지아니스가 국가안보저널에 썼듯이 제-20은 무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F-22와 F-35와 같은 미국 프로그램의 표적 절도에서 조립된 아이디어 요리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카지아니스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레시피는 요리가 아니다. 하드웨어 청사진은 훔칠 수 있지만 그것을 작동시키는 소스 코드는 훔칠 수 없습니다. 이는 제-20의 센서 융합에서의 치명적인 결손으로 이어집니다. F-35와 같은 진정한 5세대 전투기에서 조종사는 원시 데이터를 보지 않습니다. 제트기는 이스트우드가 묘사했듯이 날아다니는 컴퓨터입니다. 레이더, 적외선 센서, 그리고 전자전 장비의 입력을 받아 그것들을 단일하고 깨끗한 전장 그림으로 융합합니다. 제트기는 위협을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조종사는 센서 조작가가 아니라 전술가입니다. 대조적으로 제-20은 전문가들이 미성숙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것에 의존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공군 조종사들은 정보 과부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융합된 디스플레이 대신 그들은 전투의 열기 속에서 데이터를 정신적으로 연관시키며 레이더 화면과 적외선 피드 사이를 수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격차가 존재할까요? 소프트웨어는 가르쳐야 하고 유일한 교사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F-22와 F-35를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의 20년 이상 지속된 전투 데이터에 의해 정제되었습니다. 모든 임무는 위협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합니다. F-35는 모든 비행 후에 학습합니다. 중국은 전투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공학적 결손입니다. 현대 센서 융합은 임무 데이터 파일 컴퓨터에 적 레이더가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방대한 전자서명 라이브러리에 의존합니다. 미국 F-35의 소프트웨어는 이라크, 발칸, 시리아에서 수집된 30년간의 현장 진실 데이터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배경 라디오 신호와 러시아 S-400 라곤의 차이를 압니다. 둘 다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제-20은 가정에 기반하여 비행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중국 AI가 미국인인 척하는 다른 중국 AI와 싸우는 시뮬레이션의 폐쇄 루프에서 훈련됩니다. 수학 문제의 규칙을 따르는 이론적인 적을 물리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기적 혼돈입니다. 실제 전투의 더러운 환경 예상치 못한 재밍, 파편, 그리고 오탐으로 가득 찬에서 이론적인 코드는 깨집니다. 중국은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적과의 접촉에서 살아남은 적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부 체계적인 부패, 한 세대, 여러 개의 심장. 제-20 프로그램의 마지막 그리고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공기 역학적이거나 전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입니다. 군용 항공에서 표준화는 성배입니다. 하나의 엔진, 하나의 항공 전자 패키지, 그리고 하나의 공급망을 원합니다. 이것은 손상된 항공기에서 부품을 빼내어 나머지 함대를 계속 싸우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중국은 그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물류적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제-22 핵심 기술이 성숙하기 전에 대량 생산에 돌입했기 때문에 300대의 항공기 함대는 호환되지 않는 블록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1차 양산분 기체는 러시아제 AL-31에 의존합니다.
2차 양산분 기체는 국산 WS-10C로 구동됩니다. 3차 양산분 기체는 WS-15용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 승무원에게 이것은 악몽입니다. 전문가들이 구성관리 혼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강도 분쟁에서 1차 양산분 J20에서 연료 펌프나 터빈 블레이드를 가져와 3차 양산분 J20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껍데기 안에 있는 다른 항공기입니다. 이것은 공급망 동족 상자를 만들어 같은 전투기에 다른 버전이 제한된 유지보수 자원을 놓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제조 품질에 의해 복잡해집니다. 이스트우드가 국가안보저널에서 지적했듯이 J20은 잘못 정렬된 패널과 리벳을 포함한 가시적인 품질 관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허용 오차가 마이크론 단위로 측정되는 스텔스 세계에서 잘못 정렬된 패널은 단지 공기역학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스텔스 외피를 깨뜨립니다. 계산을 해보십시오. 중국은 300대의 J20 함대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품을 공유할 수 없는 함대는 통일된 전력이 아닙니다. 선전에 의해 함께 붙여진 3개의 작고 취약한 공군입니다. 만약 전쟁이 첫 줄을 넘어 계속된다면 제20 함대는 단지 미 해군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 공급망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현실은 미국 최고위층의 차분한 태도를 설명합니다. 미 공군 참모총장 찰스 큐 브라운 장군이 제20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자체 현대화를 계속하는 한 제20에 대해 잠 못 이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속뜻은 명확합니다. 펜타곤은 제20을 동급 경쟁자가 아니라 추격 위협 중국이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벤치마크. 반면 미국은 이미 NGAD 차세대 공중우세와 같은 6세대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봅니다. 평결 종이 호랑이 함대. 그래서 제20 마이티 드래곤은 무엇일까요? 실질보다 규모의 승리입니다. 베이징은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스텔스 전투기 함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장거리 PL-15 미사일로 무장한 300대의 요격기 함대는 미국 공중급유기와 공급 라인의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하지만 초강대국은 단지 선제 타격 능력만으로 구축되지 않습니다. 지구력, 신뢰성, 그리고 통합 위에 구축됩니다. 제20은 공학적 의미에서 종이 호랑이입니다. 외관은 위협적이지만 5세대 전쟁을 정의하는 핵심 기술에서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심장은 약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슈퍼크루즈를 위한 야금술이 부족합니다. 피부는 손상되었습니다. 스텔스 물리학을 깨는 카나드에 의존합니다. 뇌는 이론적입니다. 실제 전쟁을 본 적이 없는 소프트웨어로 실행됩니다. 다리는 부러졌습니다. 긴 싸움을 지속할 수 없는 분열된 공급망에 의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주하이 에어쇼를 망친 검은 연기는 단지 엔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공학이 끝나기 전에 승리 헤드라인을 요구하는 정치 시스템의 배기가 쓰였습니다. 중국은 5세대 전투기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센서 융합에 보이지 않는 과학과 전투 물류의 잔인한 현실을 마스터할 때까지 제20은 포효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태우지 않고는 불을 뿜을 수 없는 용으로 남을 것입니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기술적 현실에 대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을 즐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주류 언론은 보도자료를 읽습니다. 우리는 설계도를 읽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